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수사 초반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원래 오늘 예정했던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내일로 하루 늦췄는데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은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출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차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특검이 2차 조사 일정을 하루 미뤘는데 아직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네, 1시간 전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에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내일로 통지한 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출석일을 정할 때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면서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해서 하루 늦춘 건데 이것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 따를 수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원래 오늘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상태와 재판 준비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내자 하루 양보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특검 공보를 맡고 있는 박지영 특별검사부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 사정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 최종 결정은 수사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수사 주체인 특검이 내리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율을 해야 한다고 다시 반박한 겁니다. 네, 서로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데요. 그런데 원래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이렇게 일정 조율을 하나요?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강제 수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기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소환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사실 사건 내용과 그에 따른 수사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를 테고요. 결국은 수사 주체가 판단하기에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강제 수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특검도 조사 일정을 하루 미루면서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박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에 불응하고 그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체포영장이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의견서에서 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밤 안에 양측이 조사 일정을 두고 조율이 되지 않으면은 영장 청구 수순도 밟을 수 있겠네요. 네, 1시간 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에 대해서 방금 전 특검이 언론 브리핑을 다시 했는데요. 내부 논의 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서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소법이 정한 절차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3일, 목요일은 내란 사건 재판이 있기 때문에 4일이나 5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첫 조사 때도 지하로 입장하냐 지상으로 입장하냐를 두고 양측이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구로 출석을 했었죠. 네. 네, 특검이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일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조사에 응할지 안 응할지는 지금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다만 내일이든 아니면 4일이나 5일 조사에든 출석을 하더라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버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첫 조사 때 15시간을 서울고검 청사에 머물렀는데 겨우 5시간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체포방해 혐의 신문을 진행했던 박창환 총경의 조사 자격을 문제 삼아서 거부를 했는데 이 새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검사가 아닌 경찰이 신문을 주도하는 것,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던 박 총경이 신문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검 입장은 어떻습니까? 모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 입장이고요. 이 특검보는 파견 경찰의 압수수색 참여가 당연한데 수사 방식의 하나인 조사를 못한다는 건 논리 모순이라면서 물은 물인데 이것을 물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렇게까지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네. 박종경의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 하나하나를 걸고 넘어지는 게 일종의 시간 끌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특검이 빠르게 수사를 하다가 실수가 있다면 지적을 받아야겠지만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전략을 쓰는 배경이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첫 조사를 받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박창환 총경으로부터 체포방해 혐의 조사를 받았는데 점심 식사 이후에 갑자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CBS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오전 조사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이 당황할 만한 핵심 증거를 제시했고 이게 오후 조사에서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네. 결국 특검이 체포방해 혐의 조사를 접고 다른 혐의에 대해 진술을 받는 걸로 이 순서를 바꿨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신들은 조사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했고 핵심 증거라는 것도 제시된 적이 없다. 이런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이면 7월인데 곧 풀려난다고 했던 계엄 가담자들이 꽤 많아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내란 특검이 출범과 동시에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었죠. 네, 오늘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이 군검찰 요청을 받아들여서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석방을 막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후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견을 개진했고 지금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다운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